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쏠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만 놓고 본다면 참 재미없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시장 안에서 너무 덮어놓고 있다 보면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이 안에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드러냈고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요. 7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엔비디아는 4%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고요. 또 마이크론이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을 오늘 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와 보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과 관련된 얘기부터 XRP와 관련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거래소로의 유입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세는 두드러지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잘 다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중앙화 거래소로의 유입량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앙화 거래소로의 일일 유입량은 4만 비트코인 이하입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관측되는 수준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세 상승장의 전조로 작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놓고 보더라도 월간 평균 유입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홀딩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단순한 관망 시그널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승장의 전조가 되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격 추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의 고래들이 9억 달러 이상을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XRP의 가격도 급락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지난 한 주 동안 XRP의 고래들이 9억 달러 이상의 토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보여줬던 급락이 고래들에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작용했구나라는 걸 짚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고래들의 매수 움직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여전히 XRP를 두고서는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 주소 수가 감소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신규 주소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근 2개월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을 조금 잃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고래들의 매수세가 탄탄한 발판이 되어줄지 아니면 대중들의 외면으로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XRP와 관련해서도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세 그려내고 있죠. 1.19% 상승하면서 10만 7천 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 보입니다. 2,500달러가 확실히 강한 저항선이구나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4% 하락하면서 2,42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소폭이나마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수위도 하락세 그려내고 있고 밈코인 단에서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확실하게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참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달이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주요 코인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코인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6월 한 달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만 놓고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코인 시장 참 많은 변동성을 겪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여름에 코인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이럴 때는 조금 한 발짝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금리 인하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휴전이 어쨌든 이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는데 핵심 내용은 5개의 주제로 토론이 있었고 금리에 관해서 적어도 9월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르면은 지금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있지 않냐. 여기에도 지금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 이제 관세는 결국 누군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수천억 달러 관세 일부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금리 유지하면서 그냥 기다리기 네. 좋은 위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9월이 되기 전까지 물가지표든 노동시장이든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네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즉각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세 관련에 대해서도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영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효과에 대한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나 인상 어떤 것도 미리 정해놓은 건 없으며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미국 경제는 항상 얘기하듯이 여전히 강력하고 네.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정말 일관성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 아직까지도 괜찮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7월부터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에 관련돼서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이 변동성까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굳건한 의지를 나타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또 다른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 시장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드네 마네 하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현재 뜨거운 이슈죠.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지금 투자 이제 과열 종목으로 또 그렇죠. 지정이 거의 되고 폭등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요. 맞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이제 파월 의장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몇 년 동안 이제 급격히 이제 상승을 했고 네. 기존 주류 금융 시스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네. 이제 그 활용성과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파월 의장이 강조를 했는데요. 명확한 규칙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몰아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탈중앙화 플랫폼을 아우르는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이는 이제 시장 전반의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네. 다수의 미국 기관이 암호화폐의 다양한 측면을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성은 가중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크립토 시장의 문제를 해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사실 크립토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지금은 이제 법제화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입지가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 많은 이슈로 접하시면서 알고 있으시겠죠. 이와 관련된 전략들이 궁금하다.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도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시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동안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다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만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이제는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뭐 거의 독주 체제를 펼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든지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의 갈등이 네. 다시 촉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도하시긴 이르지만 네. 이제 지난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지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신고가를 또 뛰어넘어서 계속 오. 우상향 추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이 움직임을 두고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지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정말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제 미국이 이란 전쟁에 개입하면서 비트코인이 원화로 1억 3,600만 원 근처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하락장인가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맞아요. 예, 다행히 근데 휴전이 발표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코인 시장도 3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제가 그어놓은 이 주황색 선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려가던 추세를 지금 상승으로 돌리면서 오. 이제 상승으로 이제 계속 가기 위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뚫고 올라온 상황인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황색 선을 이게 지금 돌파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주봉 마감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1억 5천 이상 이제 마감할 경우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해볼 만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한번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전에 1번 고점보다 지금 3번 자리의 고점이 낮아진 모습인데요. 네. 일봉에서는 안 보이는 이제 헤드앤숄더 이제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오른쪽 어깨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여지는데요. 이 패턴이 나오면은 보통 90% 이상 우하향을 이제 피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 한 번의 돌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4번 자리까지 이제 8월 달 안에 돌파를 해주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네. 아직은 두 개의 이제 파동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제 4번 자리까지 2달 안으로 돌파를 해줘야 하며 반대로 3번의 고점 1억 5천만 원, 1억 5천5백만 원 근처에서 이제 밀릴 경우에 또다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한다는 점을 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차트를 일봉 그리고 주봉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단의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하락으로 이어지나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여기를 상단으로 지금 돌파하고 올라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1억 5천 이상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른쪽 어깨
어깨에 도달하려는 이 기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깨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락할 가능성까지 항상 열어두셔야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대응 전략은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움직여야 알트코인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더리움이 조금 다시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이 올라야지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장이 그쵸. 올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이번 주 기준으로 원화 기준 350만 원 위에까지 올라와야지 이전의 매물대인 370만 원 가격대를 재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이고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제 400만 원 가격대 위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 빠른 반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말씀하신 것처럼 350만 원을 돌파해서 위로 가는지 이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이 알트 시즌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사실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XRP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XRP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3,000원, 이제 3,000원 가격대를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차트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저장해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변동성이 지금 너무 없어서 맞아요. 3일 안으로 삼각 수렴, 이 삼각 수렴 에 이제 파란 선을 닿는 구간입니다. 이제는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고요.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은데도 이제 XRP가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은 밑으로 털고 갈 거다. 저는 이제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10명 중에 9분은 이제 XRP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다가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를 또 받아내고 다시 위로 올리는 게 이제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2,800원을 재차 이탈할 경우에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조금 현금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좀 그 터는 모습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이 바로 이제 그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 지지 저항 자리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지 라인이 3,000원 그리고 저항 라인이 3,100원인데 이 가격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우상향 흐름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3,1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밀릴 경우에는 이제 우하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XRP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원에서 3,100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으로 조금 더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지금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취하셨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진입하는 게 어떨까 전문가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XRP 말고 또 하나 주요한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한 번씩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예, 도지코인은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네. 거래량이 한 85%가량 어허. 지금 급감한 이제 상태입니다. 네, 관심이 그만큼 멀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도지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600원을 넘어서 1,000원까지 이제 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80% 이상 하하. 지금 하락한 모습이고 지금 최근 30일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40%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만약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가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려간 만큼 큰 반등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0% 정도
가볍게 이제 상승을 이제 잡으시고 이제 분할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단기간 수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바닥 지점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 급하게 반등하는 걸 바라고 들어가는 건 욕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신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적당히 한 5%에서 10% 정도 내가 수익을 내겠다 정도로만 목표를 삼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코인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강연회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이 강연회에 오시면 더 자세한 시장 얘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코인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히든코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코인이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도 그 안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이 뭐 좋든 안 좋든 이제 매일매일 오르는 코인들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히든코인은 이제 종목명이 바로 오브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방송 다음 날 바로 15% 이상, 23%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더 큰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오늘의 히든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은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그려둔 이제 네모 박스를 잘 보시면은 네. 이제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코인인데 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방송 최초로 5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네. 일단은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중 100% 한 번에 담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차트를 잘 못 보시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하단에 QR코드로 입장하시면은 차트 보시는 방법부터 코인 기초 강의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코인 투자자분들이 중복 계좌를 포함하면은 1,600만 명, 중복 계좌를 제외하면은 97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연 어떤 정보를 믿고 신뢰를 해서 투자를 하실까요? 라고 봤을 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나 강의가 많이 있지만 그쵸. 코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이제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코인 기초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까지 제공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QR 코드로 입장하시면은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지지부진한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5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코인명 그리고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코인 시장과 관련된 강의까지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